있습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국내 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과 농민들이 공동 영농을 시도하며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복이 클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 가공품 개발과 수출 활성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혈세가 지원됐던 목포시 화장장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농촌 인구 노령화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농협이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민들과 손잡고 공동 영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의입니다. 모두가 친환경 유기농 쌀을 생산하는 단지입니다. 지역 농협 주도로 2년 전부터 단지를 조성했고 면적은 130헥타르, 참여 농민만 130여 명에 달합니다. 친환경 쌀 재배 단일 단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모내기부터 제초, 수확, 유통까지 모든 농산일이 공동으로 이루어져 생산비와 노동력을 크게 줄였고 쌀의 품질은 높였습니다. 특히 그 일손이 딸리는 또는 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하기 싫었던, 그러니까 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이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유기농 쌀 400톤이 미국에 첫 수출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를 계기로 친환경 쌀 재배 단지를 수출 단지로 확대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앞으로 더 200헥타 정도 늘려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유기농 쌀이 우리 서영암 농협의 브랜드인 학이 머문 쌀이 유기농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국내 쌀 산업이 농촌 고령화와 쌀 소비 감소, 가격 하락까지 위기에 몰린 가운데 농협 주도의 공동 영농이 경쟁력을 높이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바다의 보양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복이 최근 이상 가격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복이 클수록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장기적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공품 개발과 수출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완도 해역의 전복 양식 시설은 78만 칸입니다. 전국 시설량의 72%로 여기서 전국 생산량의 71%인 연간 15,000톤가량이 생산됩니다. 올해는 생육이 좋아 지난해보다 9%가량 증가한 17,4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설 명절이 지나면서 전복 산지 가격에 이상 신호가 켜졌습니다. 1kg 10마리를 기준으로 작은 것은 가격이 보합 또는 오름세인 반면 8마리, 9마리 등 큰 것은 10% 이상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출하를 앞둔 전복입니다. 1kg에 30마리 정도로 요즘 완도 지역에서 출하되는 전복들은 대부분 이 정도 크기입니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해지면서 음식점 등 대량 소비처들이 큰 전복보다는 작은 전복을 선호하는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작은 미수를 선호해가지고 큰 미수보다는 작은 미수를 선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복 가격이 시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전복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전복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 수출 시장도 일본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가격 변동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 양은 적지만 조금씩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그 수출용 컨테이너를 지원받아가지고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서만 소비되던 전복은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건강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활전복에서 벗어나 냉동품과 가정간편식 가공품 등 제품 개발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전복의 가격 등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익을 지원합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익 지원 사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 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2%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연간 200만 원, 법인은 연간 400만 원을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대 유치 추진단이 지난달 잠정 중단된 의료 현안 협의체의 신속한 재개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대 유치 추진단은 의료 현안 협의체가 다시 재개되면 의대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과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의료 여건이 비슷한 다른 시도와 정책 연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 화장장 수익금 횡령 사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실한 관리 감독이 이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화장장에서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목포시 의회 역시 화장장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화장장 조례가 개정된 건 지난 2017년. 매장된 유골을 다시 화장하는 관내 개장 유골 화장 요금을 종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상으로 발생한 차액은 목포시에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간 개장 유골 화장으로 발생한 수익은 7억 1천여만 원. 하지만 목포시에 납부된 건 3억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억여 원은 시설 보수에 썼다는 업체의 말을 목포시는 100% 신뢰할 뿐입니다. 자체 운영 이제 시설 보수 및 그런 거에 다 썼죠. 자네들이 개장이고 인사물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받아낸 거예요. 사실상 목포시가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화장장에 지원된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민간에 맡긴 화장장의 기능 보강까지 세금으로 충당해주면서 목포시의 관리 감독은 화장 실적을 보고받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매월 화장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월 받고 있어요. 화장장 위탁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도 버젓이 추가 위탁 계약까지 이어졌지만 목포시의회의 감시 기능도 실종됐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록에는 10대 의회였던 2017년 이후 화장장과 관련한 언급을 찾기 힘듭니다. 화장로 고철을 목포시도 모르게 화장장 위탁업체가 임의 처분하고 추후 추징금이 부과되는 일까지 빚어지는데도 관리 감독을 주문하는 지적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그 전에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민간에 맡겨져 해마다 평균 15억 원씩 수익이 발생 중인 목포시 화장장. 화장장 등을 짓는데 124억을 투입했던 목포시가 업체로부터 받는 수탁료는 연간 1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무한항공 국가산단은 탈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진주 등의 기존 항공 국가산단이 있다는 이유로 무한항공 국가산단이 이번에 탈락됐는데 사업송 등을 보완해서 내년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무한항공 국가산단은 무안국제공항 일대에 1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지방상단인 무안항공정비산단이 조성 중입니다. 남학 오령에서 청계와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서 무안읍까지 있는 농어촌 좌석버스 100번이 오는 17일부터 운행합니다. 신규 노선인 100번 좌석버스는 평일에는 6대, 주말 공휴일에는 4대가 4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오령에서 무안읍까지 운행 시간은 80분, 요금은 일반은 2,100원, 초중고생은 100원입니다. 목포에서 무안을 오가는 기존 200번 좌석버스는 종전대로 운행됩니다. 전남교육청이 위기학생 신호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위기학생 시스템은 상담 등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학생을 먼저 발견하는 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위기 학생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 상담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응급심리지원팀과 지원단을 구성해서 촘촘한 안전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목포 지역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2천여 건 가운데 35%가 농무기철인 3월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해경은 농무기 해양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항 부주의와 정비 불량, 관리 소홀 등이라며 사고가 많은 해역에 경비 함정을 배치하고 통항 선박에 대한 집중 관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택시업계는 타 지역의 요금 인상과 함께 악한 환경, 지역 지원 부족 등을 근거로 현재보다 1,000원이 넘는 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 택시업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예고됐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택시업계. 광주시의 택시 기본 요금은 지난 2019년부터 3,300원으로 물가 인상과 타 지역 여파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어디까지 인상하느냐를 두고 광주시와 택시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4,000원을, 택시업계는 4,600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택시요금 인상을 동의하지만 1,000원 이상의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4,600원이면 거의 요즘에는 약간 좀 비싼 편이죠. 아무래도 대학생이고 그러면 뭐 월세나 그런 것도 내기에도 좀 벅찬데. 때문에 기본요금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광주시와 택시업계는 택시정책위원회를 2차례나 열었지만 매번 회의 때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등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광주시가 택시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결과 기본요금은 4,300원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4,000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용역 결과와 광주시가 주장하는 요금 인상은 둘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류비 상승과 인력난, 여기에다 타 지역에 비해 광주시의 택시업계 지원 등이 부족하다며 집회까지 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우리의 택시 현실은 참담합니다. 만일에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게 될 때 우리 택시업계는. 한편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법인 택시업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인구가 줄고 청년이 지역을 떠나면서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구인난을 호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 인력을 배출하던 지역 전문대학이 위기에 빠진 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환자로 북적이는 순천의 한 병원입니다. 진료실과 수납창구 말고도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찍는 영상검사실과 혈액, 소변 등 각종 진단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분주합니다. 모두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 엑스레이 업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각 병원에 CT를 보유하고 있거나 MRI 전문 장비에 따라서 해당 인력이 다 존재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수술실 내에서 영상 장비 촬영도 다. 다행히 이곳은 근무 시간 등을 조정해 인력 공백을 막았지만 최근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의료기사를 제때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을 호소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몇 달째 공고를 내도 이력서 한 장 받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이제 공고를 올리고 있는데 지원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건수가 없고. 청년 보건 인력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원인이지만 업계에서는 인재를 배출하던 대학이 위기에 빠진 게 직격탄이 됐다고 말합니다. 방사선과와 임상병리과는 광양에 있는 한려대학교와 보건대학교에서 매년 각각 100명에 달하는 졸업생이 나왔지만 설립자 비리 등에 얽혀 학교 사정이 나빠지자 크게 줄었습니다. 한려대는 지난해 문을 닫았고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긴 보건대도 졸업생 수가 5년 새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원래는 강의실을 2개로 나눌 만큼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소수만 남아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 의료기관들의 학생들을 방사선 면허증을 취득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공부해 지역 의료기관에 취업해 자리 잡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진 상황.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공백이 커지지 않게 제도 마련과 지역대학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암군이 민원 수요가 많은 3호읍에서 이동군수실을 운영합니다. 오늘 첫 이동군수실을 개최하는 영암군은 주요 사업과 현장의 고충 등을 군수가 직접 소통하고 앞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동군수실을 3호읍에서 열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어업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하고 14명을 어가에 배치했습니다.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육상 가공, 생산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해조류 해상 채취도 가능해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어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완도군은 7개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2차 보전과 보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완도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는 전액담보 시 4.8%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부분보증 담보 때는 5.3%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한편 2년간 해당 이자율 3%, 최대 300만 원에 대한 2차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수선화 축제가 오는 30일부터 신안 선도에서 열립니다. 수선화의 섬으로 불리는 선도는 13헥타르 면적에 178만 구의 수선화가 식재돼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관람객들은 2.7km에 이르는 수선화 재배단지 관람로를 따라 활짝 핀 수선화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목포 동부광장 교차로에서 택시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퇴근길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좌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종이 청첩장에는 자신의 계좌가, 모바일 청첩장에는 신랑 신부, 양가 혼주의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리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 군수는 최대한 지인들만 추려서 청첩장을 보냈는데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들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놓고 목포시와 목포시 의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경로당 회장 198명을 지원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오는 9월부터 매달 5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며 4천여만 원의 추경 예산안을 목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목포시 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향후 증액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남 여성가족재단 5대 원장에 성혜란 전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임명됐습니다. 성혜란 원장은 재단의 경영 효율화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전남 도민의 일상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산업에 투자를 원하는 주민과 마을 기업에 장기저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풍력 3메가와트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있는 주민과 마을 기업, 발전소 설치로 어업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입니다. 융자 조건은 20년간 저금리로 주민 참여 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로 오는 20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청받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탁했던 공기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면서 양호해진 모습입니다. 다만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낮지만 이맘때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한평과 영하 밀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14도에서 15도 선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 기온 해남과 강진 3도로 쌀쌀하게 출발해 한낮에는 17도까지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앞바다를 중심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저녁 8시 39분입니다. 날은 구름 많거나 흐릴 때가 많겠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한읍 방향 청계 농공단지 앞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이 영산호 가구단지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위니아 딤체,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식탁, 돌침대, 세라믹 침대, 사무용 가구까지 축구장의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특별한 가구를 찾는다면 스타일, 가격, 당신까지 시크해지는 에몬스 가구 대형 전문 매장. 다양한 브랜드 가구와 흑 돌침대까지. 오룡시장 2층 남학가구 백화점 247-9100번. 신안군 산림조합 나무꽃 직매장. 생산에서 판매까지 초대형 매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나무와 꽃을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다양한 화훼용품과 지역농가 생산호수 임산물 직거래 코너까지. 앞해읍 신장 교차로 신안군 산림조합 나무꽃 직매장. 오늘의 일정 등산, 러닝, 밤에 비. 플라이 하이크 하나로 해결. 플라이폼으로 구현한 완벽한 쿠셔닝. 올폼 플라이 하이크로 끝. K2.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고명이 아니라 메인 디쉬라고. 한 줄의 대사에도 온 마음을 다할 때 인물의 진심이 오롯이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누군가의 마음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해 보려고 할수록 내 시야도 연기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필요한 모습을 정확히 갖출 때 존재만으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연기와 삶 속에서 얻는 가치 있는 경험들로 나만의 품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럭셔리입니다. 새로운 럭셔리를 경험하다. Luxury is not a thing. Volvo S90.